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전교조는 한국 교육 현장에서의 참교육 실천을 위해 부단히 힘써온 교원 노조입니다. 설립 이후 4반세기 동안 우리 교육 현장의 부당함을 고발했고 그로부터 적지 않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촌지의 퇴출, 기간제 교원의 처우 개선, 사립교원의 신분 보장, 학급당 학생수 감축, 비교육적인 외부 행사에 학생 동원 금지, 영교시 폐지. 이러한 일들 뒤에는 언제나 전교조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전교조는 설립 이후 1999년 합법화되기까지 법의 노조라는 이유로 무수한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려 1,500여 명의 해직교사가 발생하기도 했죠. 너에게 묻는 날을 썼을 무렵의 안도현 시인 역시 해직교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교조가 다시 불법적인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규정한 데 이어 전교조의 26번째 생일인 지난 28일에는 헌재가 이 결정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과연 전교조가 노조로 인정받지 못할 만큼 불법적인 집단일까요? 100번 양보해 현행법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이 노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6만여 명의 조합원을 둔 전교조의 존재 자체를 불법화하는 시도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탄압입니다. 아직도 전교조에 대한 편견이 횡행합니다. 그 편견은 화살이 되어 선을 실천하는 사람의 가슴에 날아가 박힙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광기사입니다. 네. 광기사는 여행 갔다 와 오랜만이에요, 정말. 그죠. 마지막 방송이 제가 여행 갔다 와서 그 스펀지밥 3D 그 여행 가기 전 방송이었죠. 아니었나요? 전에 그걸 했고 네. 그 다음에 여행 갔다가 나한테 엽서 보냈잖아요. 아, 그럼 내가 필리핀을 그렇지. 갔다 와서 네. 녹음을 하고 그리고 유럽 여행을 다시 떠났었죠. 네. 아, 그랬나 보다. 그때 방송 끝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방고흐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또 제가 이제 정책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은데 네. 네덜란드가 일단 범죄율이 되게 적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물란한 도시. 네, 물란한 도시. 성매매가 합법이고 마약도. 네, 마약도 이제 소프트 드럭, 하드 드럭 나눠서 네. 이제 소프트 드럭에는 뭐 마리화나라든가 뭐 황각버섯. 버섯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뭐 미국 영화 보면 가끔 등장하는 이제 그 지퍼락 같은 데다가 버섯을 쪼개서 먹어요. 오. 근데 그게 이제 소프트 드럭에 이제 포함되는 게 있어서 네. 이제 위드, 시드, 머쉬룸 해가지고 이제 소프트 드럭에서 그걸 합법으로 해서 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파는 또 커피숍이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쿠키로 만들어서 파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성매매가 합법인데 이게 웃긴 게 정부에서 센트럴역이 있으면 그 중앙역 근처에 성매매를 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네. 홍등가라고 하죠. 그 레드라이트 디스트릭트 그렇죠. 해가지고 그 홍등가를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정부에서? 네, 그래서 공창제구나. 네, 그래서 창문들이 있는데 그 창문 위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 네. 창문마다 커튼이 있어요. 근데 커튼이 쳐져 있으면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불 켜져 있고 그리고 이제 커튼이 열려 있고 여자가 이제 비키니 입고 이제 막 욕을 하죠. 그 여자들은 이제 정부에 등록을 해서 네. 낮 시프트랑 그러니까 데이 시프트랑 나이트 시프트 2개. 그래서 정부에서 허락 받아서 이교대로 하는 2교대로 네.
뭐 궁금하신 거라고 생각해서 좀 알려드리자면 네. 저는 거기서 이제 홍등가 투어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갔다 왔다고 거기를? 아니 이제 그러니까 구경을 했어요. 이제 정부에서 거기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어떻게 이런 걸 운영하나? 이제 마리아나를 커피숍이라는 곳은 이제 마리아나를 하는데요. 네. 마약을 하는 곳이에요. 커피숍. 그래서 커피숍 투어랑 레드라이트 디스트릭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투어를 해봤는데 들어가 보질 못했으니까 뭐 모르는 거 아니야. 뭐 그 얘기는 해봤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네, 얘기는 해봤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경찰들이 지켜주는데 왜 범죄율은 낮을까? 과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음지화하는 것보다 양성화를 다 꺼내놓고 하면 오히려 양성화를 했을 때 좋게 되는 어떤 근본이 뭘까?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시민 의식 같은 게 아니었을까? 제가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랑 얘기해봤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그걸 성적으로 막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게? 네, 마약을 한다든가 그걸 자유라고 그러니까 자유의 나라잖아요. 네. 네덜란드. 자유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가 다 하는 게 좋아서 그걸 자유로 해준 게 아니라 자기 자식 있으면 해보라고 할 거다. 하지만 자식이 생각하기에 그게 별로라고 분명히 생각할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꾸 숨기기보다는 그런 안 좋은 것들도 다 이제 꺼내놓고 이제 그런 게 좋고 안 좋고 좋은 걸 자기가 이제 습득을 할 수 있게 네. 만드는 게 오히려 이제 그게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네, 저는 그거 듣고 좀 감명받았어요. 왜냐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단하잖아요. 네, 차단하고 그걸 되게 정말 쓰레기 막 취급하잖아요. 그게 정말 쓰레기일지언정. 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그게 진짜 왜 안 좋은지. 네. 그래서 저는 좀 감명받았습니다. 아, 그런 걸 보고 왔군요. 네.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뭐 핀란드, 그리고 나서 스웨덴 갔다가 그다음 터키에서 여자친구 사귀고 네.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진 채로 돌아와서 네, 그죠. 이제 세습장에 나가기 시작하죠. 네덜란드 얘기 너무 많이 했네요. 네. 제일 감명 깊었나 봐요. 그 홍등가 쪽이. 사실 저는 반고를 정말 좋아합니다. 방콕 방콕. 갑자기 또 왜 나와요? 반고 뮤지엄, 반고가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물론 프랑스에서 죽긴 했는데 네. 묘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혼의 편지라고 네. 김 기자가 저 군대에 있을 때 추천해줬어요. 네. 여기선 김기사라고 하세요. 김기사인가요? 네. 기자 아닌가요? 김기사라고 하세요. 김기사가 이제 네. 추천해줘서 읽었는데 눈물을 흘렸어요. 테오에게. 되게 감명 깊은 책이죠, 그게. 그죠? 진짜 절절하게 묻어나오는 내용들도 많고. 맞아요. 이번에 뮤지엄 가서 느낀 바가 있었어요? 이번에 뮤지엄에는 나한테 보낸 엽서도 방고 네. 그거였잖아요. 네, 그걸 이제 엽서를 아마 읽어서 아마 내용이 들으셨을 분도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영혼의 편지 개정판에 네. 맨 앞에 나와 있는 자화상 네,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표지는 아니고 열었을 때 나오는 처음 자화상. 네. 그 자화상에 엽서가 있길래 그걸 사서 이제 김기사 생각나서 썼죠. 네. 그 자의로 쓴 거예요. 타의로 쓴 게 아니라. 내가 꼭 하나 보내라고 해서. 꼭 하나 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엽서가 정말 그 영혼의 편지 나에게 소개해준 김기사.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스탄불 도장을 찍어서 PTT라고 이제. 그 메르하바는 이스탄불 터키 말이에요? 네, 메르하바라고 이제 안녕. 안녕. 네. 이런 메르하바. 뜻이었구나. 네. 네. 관계사도 돌아왔으니까 이제 건승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밤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좀 바쁘고 일정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희 방송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우리가 밤에 어제 만나가지고 매드맥스를 봤죠. 매드맥스 봤죠? 네, 장안의 화제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대한 간략한 감상 한 30분 정도로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n this wasteland, I am the one who runs from both the living and the dead. A man reduced to a single instinct. Survive. It is by my hand you arise from the ashes of this world. We are not things. We are not things. Where is she taking them?
want them back! They're my property! Oh, what a day! What a lovely day! Want to get through this? Go! As the world fell, each of us in our own way was broken. It was hard to know who was more crazy. Me or everyone else. 일단 매드맥스가 이건 4편입니다. 1, 2, 3편을 제가 안 봐서 소개는 못 드리겠고 네. 일단 영화 오프닝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핵전쟁을 통해서 지구가 피폐해지고 네. 그 산림 자원들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녹색 그 지대가 사라지고 모래만 남고 그런 것들이 정부가 통제가 안 돼가지고 이미 어떤 그 무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뭐 그런 배경이 나오죠. 네. 그런 배경에서 이제 맥스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별거 없어요. 사실 매드맥스가 이번이 4편째입니다. 네. 1편이 1979년, 그 다음에 79년. 1981년에 2편이 나왔고, 네. 1985년에 3편이 나왔으니까, 네. 3편이 나온 이후로 30년 만에 4편이 나온 거죠. 이 맥스라는 캐릭터도 기존에 멜 깁슨이 연기했던 1편, 2편, 3편의 그 맥스 캐릭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성격도 조금 차이가 있고, 스타일도 차이가 있고, 약간 독립적이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죠.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를 두고 아예 새로운 영화다라고 생각하면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3편을 다 볼 필요는 없는 영화라는 거죠. 네. 감독이 이 영화 원래 네. 외과 의사였잖아요. 조지 밀런가? 그 감독이 네. 호주에서 외과 의사였는데 주말마다 찍었다고 해요, 원래. 찍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기 차를 부수는 장면을 넣고 실제 자기 타고 다니는 차를 아, 자기 차를요? 네, 더 이상 차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30년 전에. 네, 와. 30년도 더 전에 그죠? 네,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영화의 성공을 통해서 할리우드에서도 잘 나가는 감독이 됐고요. 네. 그래서는 이제는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이렇게 영화를 찍어낸 거죠, 4편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30년 전에 자기가 했던 작업을 이어서 다시 한다는 것도 대단하고 네. 지금부터 30년도 더 전에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까지 다 부수면서 영화를 찍는 그런 집념, 자기가 안정적인 일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라는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게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최근은 아니고 작년이었죠. 이제 김기사랑 네. 제로 법칙의 비밀이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제로 법칙의 비밀을 만든 감독도 사실 좀 오래된 감독이었죠. 네, 테리 길리암 감독. 근데 좀 오래된 감독이 최신 영화를 찍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럼 스티븐 스필버그도 사실 요즘 영화 찍는데 그 또 누구 있잖아요. 옛날에 스피드 찍었던 감독이 작년에 어떤 영화도 아, 얀드봉이 또 뭐 얀드봉. 찍었었나요? 예. 네. 스피드였나? 아무튼 네네. 근데 그런 옛날 감독들이 이제 최신 기법들을 써서 영화를 만들 때 좀 뭔가 옛날 감성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액션이 많이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긴장감 같은 게 네. 최근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번 영화 보면서 느낀 게 네. 전혀 옛날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 나이도 이른이 넘은 감독이. 네, 이른이 넘는 감독인데 영화를 보는 내내 좀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나. 네. 근데 그게 이제 베스트 오퍼처럼 스릴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액션만으로 한 건지. 생각해보면 작년에 그 영화도 있었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아, 그 그죠, 영화 그죠. 봤나요? 네, 봤어요. 그 마틴 스콜세지 영화인데 그 네. 감독도 이른이 넘은 노 감독인데 아, 사실 영화를 보면 나이 든 감독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네, 상당히 적나라하고
이 젊은 감독보다 더 센스도 있고, 맞아요. 네, 노골적이기도 하고, 노골적이라서 그런가? 그런가? 마틴 스콜세지는 네. 사람 때리고 약간 좀 섹스하는 거를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로드리게스처럼 여자를 뭐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노감독들의 그런, 뭐랄까요, 노익장 과시? 그런 네. 것들에 두드러지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대단해요, 이 감독의 영화. 이번 편 보면서, 아, 이렇게 젊은 감독도 이렇게 액션을 못 찍는데, 이번 영화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였잖아요. 그죠. 그때 한 달인가 정도에 먼저 개봉한, 우리 방송에도 다뤘었는데,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이 제임스 완 감독입니다. 제임스 왕. 네, 제임스 완, 영화 소우 찍어 시리즈 찍었던. 네, 그리고 뭐, 컨저링, 이런 영화로 유명했었죠. 이 감독이 젊은 감독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임스 완보다 이번에 조지 밀러 감독이 훨씬 더 세련된 영화를 찍지 않았나. 훨씬 더 감각적인 액션을 찍어내지 않았나. 자동차 액션도. 네, 저도 사실 네. 분노의 질주를 보면서 이번 편은 좀 지루한 감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사실 폴 배우도 이제 고인 됐지만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부각되지 않았나. 네. 그 노래라던가 어떤 그런 상황, 영화를 만들던 그런 힘든 상황 자체 때문에 네. 영화 어떤 본질적인 게 아니라. 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딱 하나였어요. 두바이 기억하세요? 네, 두바이에서 아. 건물과 건물 사이에 네. 끼어있는데 그 장면이 신선했어요. 맞아요. 네, 그 장면 죽여줬죠. 근데 그 이외에는 좀 난삽한 액션들이 이 줄을 이루지 않았나. 맞아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그렇게 크게 벌리지 않으면서도 2박 3일 동안 추적하고 도망치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되게 알차게 영화를 찍어냈다는 거죠. 맞아요. 주인공 역할도 네. 되게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많이 나와. 나오고. 사실 이거를 같은 스토리를 주고 다른 감독한테 찍으러 가면 되게 난감한 스토리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2시간을 이겨나가지? 이런 게 그러게요. 고민이 될 법한데 계속 새로운 액션이 등장해요. 맥스의 대사 기억나요? 맥스가 어떤 대사요? 대사가 생각보다 없지 않았어요? 별로 말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 약간 목소리도 잘 안 들리는 톤으로 맞아요. 저음으로 하고 굳이 하나 생각해보자면 I'm sorry라고 I'm 하면서 sorry. 찔러주고 찔러주고. 헌혈해주고 이런 게 맞아요. 기억에 남네요. 네. 마이 네임 이즈 맥스. 네.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네. 맨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병신이라고 하라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관계사 이 영화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영화를 좋아한다고 평소에 얘기했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저에게 좀 불편한 영화가 아니었나. 영화를 못 만들었다는 건 아닌데 좀 잔인하고 또 분위기가 너무 어두운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저는 보는 내내 좀 가끔씩 너무 잔인한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눈을 좀 감게 되는 지금 좀 여린 감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두운 분위기라고 했는데 그 색감이나 이런 것 때문인가요? 네, 약간 그게 이제 이 배경 자체가 이제 핵전쟁으로 인해서 농림 자원들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산림 자원들, 농림 자원들 사라지고 근데 물도 없잖아요. 척박한 그 모래 그 사막 같은 분위기. 심지어 옷에도 녹색이 없어. 하얘 옹이. 아, 그러네. 네. 약간 파란색도 없어요. 네. 물을 상징하는 파란색 뭐. 그러니까 다 보면은 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라든가 뭐 메마른 땅을 상징하는 어떤 그 모래 색깔들 이 전부를 이루었지 않았나. 심지어 차가운 쇠, 자동차 색깔도 검었다던가 아니면 그 회색빛이 돌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영화 자체 전반적으로 색감이 그 나중에 네. 시타델을 들어가서야 시타델에 그 있는 어떤 큰 언덕 위에 있는 녹색 지대 네. 그 부분을 나오기 전에는 저는 못 봤다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 사막의 그 네바다 사막 같은 느낌의 네, 그런 황량한 노란색 계열이 계속 줄을 이루고 그죠? 아니면 자동차의 검은색 진짜 그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그 워보이라고 하나요? 네, 워보이. 워보이들의 그 흰색. 네, 처음엔 거의 옛날에 아프리카 부족 사회 보면은 원주민들 중에 그렇게 하놓고 식인종 같이 생활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몸에 하얗게 분진 발라놓고 그 느낌의 사람들이 나와요. 맞아요. 영화에서 좀 초반에 인상적인 게 그런 거죠. 그 워보이들의 그런 생각이나 세뇌된 그런 풍경들. 그죠. 그 뭐시지? 임모탈? 네. 네, 임모탈이라는 그 독재자와 그 독재자가 약간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네, 그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맹신하는 그런 사람들, 네, 그 부하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정치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 그렇죠. 돌이켜보면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다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임모탈부터 해서 임모탈의 부하들 네, 이게 이야기는 많이 그들의 드라마가 펼쳐지진 않지만
펼쳐지지 않아도 그들이 어떤 사고를 하고 드러난 것만으로도 네. 아 얘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고 네. 지금 어떤 욕망과 갈등을 갖고 있겠구나가 읽힐 만큼 음. 뭐 퓨리오사도 그렇고 네. 그다음 맥스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 보고 김 기사님이 한 말인데 이 영화에 보면은 척박한 땅에 살잖아요. 네. 사람이 살려면 사실 의식주가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단 말이죠. 물이 없어 일단. 네. 그래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빼앗게 되고 그렇죠. 혼자서는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 물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계급 같은 것도 생겨나고 음. 근데 과연 이 영화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나쁜 것들인가?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국가에서 자유를 보장해주는데 그럼 그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가 뭔가? 그럼 국가를 이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루지 않았을 때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침해해도 되는가? 그럼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력으로서 어떤 큰 국가를 통치하게 임모탈이라든가 네. 무기상인이라든가 통치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느 정도 자유를 구속하는 게 또 이제 거기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있지 허용될 수 않을까. 있지 않나? 왜냐면은 다른 거기 보면은 거의 무법지대인데 그죠 무법지대고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을 거. 지켜주는 네. 옛날에 그 우리 부족 사회처럼 네. 그때 자유를 갈구하면 나가면 되잖아요. 야경 국가니까요. 야경 그러니까 국가로서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 속에서 약간의 독재는 인정해줄 수 있지 않느냐. 네, 오히려 임모탈이라는 사람 때문에 네. 그 통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보면은 임모탈의 캐릭터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전쟁 같은 거 지금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그죠. 일선에서 싸운다는 거죠. 그죠? 네. 물론 거기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을 독점하긴 합니다. 그렇긴 해요. 그리고 또 여성들을 억압하면서 우유를 짜게 만들고 아, 그렇군요. 우유도 아니지 인유지. 인유죠. 예, 모유를 자꾸 짜서 이렇게 하기도 만들고 사람들을 자꾸 밖에서 잡아가지고 핏주머니로 쓰기도 하고 아, 폭력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사실 이 정도의 무법사회에서 그런 걸 지켜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자유가 허용되는 그 근본이 뭔가 고민하게 되는 영화가 아니었나? 자유와 권리 같은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게 옛날에 그 프랑스의 시민혁명이었나요? 네. 사실 그때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민주주의 체제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네. 뭐 실제로는 그 다음에 그 종교혁명인가? 그 다음에 생겼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러니까 입법부가 생긴 것? 네. 그런 거는 더 전이지만 실제로 그 민주주의가 실현된 건 나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자유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과연 그게 종교가 아니었다면 이 저는 자유와 종교를 권리, 얘기하는 게 네. 아니라 자유와 권리 같은 논의가 되게 인상적인 게 네, 이 비슷한 스타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죠.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타넬도 그렇고 설국열차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탑승객들은 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이 열차는 원래 달리는 거고 시타넬은 물이나 이런 거는 그 이모탈이 갖고 있는 거예요.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네가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보면은 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거다 100%죠 위에서. 물론 억압을 당하지만 딱히 세금을 내는 것 같지도 않고 동력을 제공하지도 않고 설국열차에선 점점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있지만 안 하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그죠. 무임승차자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사실 임모탈처럼 국가 비상 상황에 일선에서 적을 쫓아주는 사령관이 얼마나 괜찮은가. 그죠. 이거 완전 노블레스 오블리제 아닌가? 네. 진짜 웃긴 게 아까 그 관계사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따로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 네, 그 에이스급이 몇 명 나오잖아요. 그죠. 농장 주인이랑 무슨 그런 애들 이름이 뭐였죠? 에이스 그 농장 주인이랑 무기상인이랑 무기상이랑 농장 주인 해가지고 네, 얘네랑 그 이모탈이랑 해가지고 거의 3명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장인 것처럼 되게 강한 애들이에요. 그죠. 서로 약간 견제도 하고. 근데 얘네가 그런 비상시에 다 일선에 나가서 적을 추적해요. 퓨리오사. 항상 앞에서 네, 제일 앞에 있어요. 운전도 직접 하고 그니까. 활기통하면서 네. 그런 걸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 군대 갔다 왔지만 네, 저기 사단장님 후방에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일선에는 다 병사들 깔아놓고 지휘부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곳에 네.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얼마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판인가.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맥스의 주인공이랑 좀 대비되는 게 네. 사실 맥스가 영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맥스가 처음부터 얘기하는데 네, 단지 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살고 철저한 싶어서. 소시민. 네. 비주머니가 싫어서 도망친 거고. 그렇죠. 그렇다 심지어 그 퓨리오사라는 그 부사령관의 차를 훔치고 네, 총으로 위협하고 네,
심지어 그 임산부의 다리를 쐈어요. 그렇죠.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네. 자기가 살려고. 과연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한 게 뭔가. 4편에서 저희가 좀 아쉬웠던 건 맥스의 캐릭터가 좀 변했다는 점이에요. 아, 옛날에 1, 2, 3편을 보면은 1편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공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 황폐한 지구에서 되게 애쓰는 경찰관으로 나오다가 아내가 악당들한테 살해당하죠. 자식이랑.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분노해서 복수를 하는 그런 캐릭터로 바뀌거든요. 복수자로서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3편에서는 좀 갈등했죠. 그러니까 복수자로서의 이미지도 있지만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캐릭터였는데 이번 편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약간 맞아요. 주변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변할 뿐이지 네. 중간에 퓨리오사가 복수를 하러 가는 거야 네, 라고 맞아요. 해서 어디 갔다가 뭐 잔뜩 안고 오잖아요. 무기랑 이렇게. 그죠. 그때 무슨 무기상인 주기로 오나?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갔다 오는데 그때 말고는 뭐 이 사람이 뚜렷한 동기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피주머니가 싫어서 도망친 거고 맞아. 도망치다 보니 잡혀서 피주머니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라 맥스의 캐릭터가 좀 흐리멍텅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딸이 등장을 하면서 네. 같이 가라고 하죠. 네. 그래서 같이 가서 도와주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도와주고 싶다라고 강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죠. 네. 정말 그 임모탈이 그렇게 나쁜 존재였던가. 예를 들면은 퓨리오사가 지금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와서 이제 퓨리오사가 거기를 다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잘 운영한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가령 뭐 지하수를 잘 관리할 수 있나, 통제할 수 있는지. 그렇게 지하수 막 뿌려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오자마자. 맞아요. 네, 지하수 그렇게 뿌리다가 지하수 다 거덜나면 어떡할 건지. 맞아요. 물론 임모탈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았죠. 영화가 그죠. 그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이지만 과연 이런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그런 자유와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무법 통치. 근데 과연 무법 통치가 다른 쪽에서도 하고 있다면 이게 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네. 보면은 상황이 상당히 개판이잖아요. 옆에 뭐 그죠. 고슴도치 탄 애들 나오고 맞아요. 오토바이 탄 무법자들 나오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다들 자력구제해야 되는 상황. 만인에 맞아요.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상황에서 네. 자기네 집단의 크기를 계속 불려나가면서 외부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는 점진적으로 진보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봤고요. 네. 생각해보면 네. 맞는 게 그 원래 피리오사가 자기의 땅은 녹색 땅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녹색 땅을 찾아갔는데 사막밖에 없잖아요. 아 그때 절망하는 장면 참. 네. 네. 절망했는데 그리고 나서 판단 내린 게 160일 동안 동쪽으로 가겠대요. 아 진짜. 근데 160일을 가는 이유가 기름이 160일만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갔는데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식량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모래밖에 없는데. 맞네. 엄청난 통찰인데. 어, 물은 그래서 어디서 나 지하수를 파는 거야. 그러네요. 지하수 임모탈밖에 안 갖고 있는데 지금. 네. 땅을 파면 물은 나오겠죠. 아니 뒤에 그 트레일러에 기름이랑 물도 실려 있지 않았을까요? 그 어머니의 모유도 있었잖아요. 어머니의 모유도 있었고. 아, 그게 다 설정이네. 어머니의 모유가 음식. 그다음에 물 있고. 네. 그 기름 있고. 아니, 기존에 사는 사람들은 난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약간 여기가 지금 자원이 부족해서 네. 물도 부족하고 기름도 부족하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기름을 좀 막 쓰더라고. 그러니까 전쟁할 때 보면은 아니 뭐 화염방사기를 그렇게 하면 몇 번 이렇게 후리면은 기름이 쭉쭉 단다고. 맞아요. 좀 신기했어요 그런 부분들. 기름 농장. 기름 농장 때문에 그런가? 기름 농장, 무기 상인, 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먹을 거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모탈이 뭐 네. 물이라든가 모유라든가 아니면 뭐 그 식물 같은 거. 그래서 봉건 체제구나. 분권이구나 걔네가. 그죠? 그러니까 임모탈한테 함부로 대하는구나. 그런가 봐요. 네, 이 세계관이 어느 정도 잘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 네. 네. 서로 협상을 하잖아요. 네. 우유 아쿠아콜라를 주잖아요. 네. 아쿠아콜라가 물이죠. 그거랑 바꾸고. 무기한테 원래 무기 상인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맞네. 그래서 거기로 가서 물 다 주고 바꾸려고 했구나. 아쿠아콜라를 주고 무기를 받아오고. 그럼 약간 고구려 같은 거네요. 마가, 구가, 우가, 저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탈 경제를 또 이게 바로 자유시장이네요,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에서 왜 나와? 자기가 경쟁력 있는 거만 하고 다른 나라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참 독특한 영화였어요. 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디테일들이 살아있네요. 그러게요. 네.
이 영화에서 또 인상적인 게 무기들이 참 다양하게 나와요. 맞아요. 부족마다 무기가 특이하고 자동차도 특이하고 맞아요. 어디 뭐 창 끝에 수류탄이 달려있는 데도 있고 네. 화염방사기도 나오고 참 다양한 무기가 나오는데 저격만 하는 오토바이 타면서 하는 직업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어디서 막 오토바이 고개 같은 거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오토바이 점프하면서 수류탄 던지는 애들. 아, 맞아요. 그 중간에 무슨 협곡 같은 데서. 네. 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추적과 그런 액션극이다 보니까 액션의 다양화를 통해서 좀 재미를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캐릭터를 최대한 다양화하고 부족을 네. 많이 등장시키고 그러게요. 그런 재미가 있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네. 결국은 이 트레일러와 그 쫓아오는 사람들의 새롭게 다툼일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죠. 결국은 좀 단순한 구조였다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이게 연출적으로 좀 재미났다고 봤던 부분이 네. 모래폭풍 씬 기억나세요? 네, 봤어요. 정말 거대한 모래폭풍 속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네. 그때 쫓아오던 녹스라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그 완전히 미친 어보이. 천국으로 가겠다. 네, 나는 진짜 그게 약간 300 같은 영화 보면은 네. 그 걔네 나오잖아요. 그 어쌔신들. 아. 어쌔신들이 그 네. 왕을 위해서 죽겠다. 그 관대한 왕을 위해서. 그러면서 거의 마약에 취해갖고 충성을 다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임모탈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모래폭풍 속으로 차를 몰고 돌진해 오죠. 그 차가 원래 개차잖아요. 매드맥스 차. 아, 원래 그게 매드맥스 차예요? 그러니까 맥스가 자기 차 뺏었다고 그러잖아요. 아, 맞네요. 네,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데 아. 그때 약간 연출이 되게 빨리 돌리는 느낌으로 찍혀요. 화면은 좀 적게 찍어가지고 프레임을 좀 적게 찍어서 네. 거의 빨리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애가 진짜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면서 걔가 막 중간에 기름을 막 불살르려고 기름을 막 틀어놓고 밖에 피주머니 매달고 달릴 때 그죠. 그때 좀 저는 연출이 매력 있다고 느꼈어요. 그때 막 쾅쾅 번개 터지고 이런 느낌이 되게 비현실적인 공간처럼 펼쳐지거든요. 그죠. 되게 신에게 가까이 왔고 죽음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제까지 평범한 모래폭풍 바깥에서는 지구였다면 여기는 마치 중천 같은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중천이나 무간도 같은 세계. 천국 가기 직전의 세계. 2차원, 다른 차원인 네. 그런 느낌으로 펼쳐져서 좀 연출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또 그렇게 느끼셨구나. 네. 관계사는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아요? 저요? 네. 저는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여자들이 되게 예쁜 여자들이 이국적인 또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온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부인이 5명인가 있는데 한 명은 뭐 거의 이슬람 국가에서 데리고 온 것 같고 네. 한 명은 어디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데리고 온 거 유럽에서 데리고 온 것 같고 네. 한 명은 미국인인 것 같고 아, 그 이름도 되게 노골적이지 않아요? 로즈 헌팅턴 휘틀리. 네. 트랜스포머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아 그래요? 임신한 여자. 아. 걔 이름이 뭔지 기억나세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스플렌디드였어요. 아 스플렌디드. 이게 막 퍼뜨리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퍼지다. 근데 이 캐릭터 보면은 다른 캐릭터는 자꾸 희망 같은 걸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캐릭터를 보면은 그 가장 어린 여자애가 네. 프레자일이에요. 프레자일. 프레자일이에요. 이름이. 깨지는. 예, 근데 얘가 자꾸 달려가서 나는 돌아가겠어. 아. 계속 이런 역할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일 마음 약한. 되게 음. 노골적인 이름들이 정말 노골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게요. 네. 아쿠아 콜라도 그렇고 아쿠아콜라도 그렇고 진짜. 네. 어머니의 우유. 우리가 전에 그 스폰지밥 3D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 영화에서 매드맥스 이런 게 되게 노골적으로 패러디 됐잖아요. 그죠. 네, 마치 게살버거가 사라지니까 전쟁이다. 네, 그러면서 오토바이 타고 뭐 타고 막 이러던 모습들. 네. 비눗방울을 타고 탈출했었죠. 그죠. 스펀지밥은.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아, 매드맥스라는 이 영화와 이 세계관이 할리우드에서는 상당히 파급력이 있었겠구나. 그런 것도 새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어떤 얘기요? 그 녹스가 어떤 그 임모탈이라는 존재가 어떤 영원 불멸의 존재라고 믿고 있고 또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줄 거다. 네, 어떻게 보면 종교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뇌당하고 있고. 종교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네. 뭐 우리나라 종교 많이 믿는데 네. 이런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네. 어떤 종교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위험하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종교랑 비슷한 게 맞죠. 왜냐면 임모탈이라는 걸 신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대상이 좀 다를 뿐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약간 외부적 시각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이게 가짜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나중에 그죠. 결국은 임모탈을 처단해서 그 시체를 딱 바닥에 보여주니까, 던지니까 네. 거기 애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기서 무너져 내리고 네, 그런 짐을 모습- 훔쳐가고 임모탈의 짐을. 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잘 종교라는 것도 얘기하지 말까요? 저요?
저는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이 방송을 하면 이제 오늘도 사실 약간 자유시장이라던가 뭐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 방송이 아니냐 또 얘기할 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김정일하고 좀 닮은 거 아닐까요? 또 네, 그렇죠. 그렇죠.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네. 김일성이 만든 거잖아요, 임모탈처럼.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보면은, 네. 거기랑 좀 다른 거가 있는 게, 네. 이 임모탈의 아들 있잖아요. 네. 아들도 이스터에 나와 싸워요. 아,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게, 어떤 부분이요? 우리나라 재벌 1세, 2세, 3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를 지도한다고 보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 군대 안 가고, 네. 땡끼치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그런 아니죠. 사람들 네. 존재하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 편법으로 주식 승계받아서 막 하고 세금 안 내려고 막 그러고 약간 노블리스 오블리제랑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 많은데 이 영화 속에서 임모탈과 네. 그 자식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생각하면 음. 이거는 좀 멋진 나라 국가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조금만 잘 발현되면. 어떻게 보면 일단은 그 여자 네, 피리오사가 왕의 신부들 다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모탈은 그 자식을 남겨야 되는 그죠. 이 막중한 그 임무를 갖고 있는데 그죠. 그 나라의 어떤 핵심 그 인력을 다 빼간 거야 지금. 근데 그러면 당연히 임모탈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되찾아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물론 그 여자들의 자유가 과연 존중되어야 되는가. 네 그런 쪽에서 또 이제 네. 여지가 있지만 네. 사실 이 세계 속에서 자유가 존중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집단 이름이 뭐였대? 또 까먹었네. 시타델? 이 시타델만큼 자유의 폭이 넓은 나라도 없어 보여요. 그런가요?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은 자유 존중하겠어요? 그 집단 아. 소속 구성원한테? 아니면 다른 막 여러 부족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부족들은 과연 여기만큼 존중이 될까요? 저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규모가 커지고 어느 정도 네. 여유가 생길수록 집단 구성원의 자유나 권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갖지 않을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커져버려서 네, 점점 커지고 규모가 있어질수록 시민의 힘이 커지는 거. 구성원들의 시민의 힘이 커질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사회 전체가 보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이 중추를 이루는 핵심 네. 5명을 뽑아간 거 아니에요. 그죠. 갖고 튀었잖아. 심지어 트럭도 에이스급 전투 트럭이라며. 맞아요. 기름도 이빨이 싣고 이빨 튀었잖아요. 싣고 3,000 갤런 막 싣고. 네.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건 참 화낼만 했다. 그죠.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임모탈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피리오사가 복수한 거니까. 네. 프리오사도 납치당했으니까. 분노의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모두에게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 그렇구나. 결국은 저는 이걸 보면서 임모탈이 나쁜 놈이 아니라 핵전쟁 일으킨 놈이 나쁜 놈이다. 맞아요. 근본적으로 돌아가야죠. 네, 호주에서 뭐 그 핵전쟁 일으킨 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버튼 누른 애. 참, 이게 체르노빌도 과거에 사건이 있었고 지금 맞아요. 후쿠시마도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런 것들을 일으킨 놈이 나쁜 놈이다. 맞아요. 네. 그 누가 짓자고 했냐? 지금 고리월성 이거 누가 수명연장 자꾸 위험한데 하자고 하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또 정치적으로 대립이 될 수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에너지 문제잖아요. 네, 에너지 문제고 연료도 있지만 음, 또 그걸 갖고 어떤 우리나라 물리학자들은 연구와 그런 핵 연료를 연구하는 기반이 좀 너무 덜 되고 자기 뭐 조건만 되면 제가 엄청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또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입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위험한 것도 있지만 네, 위험한 걸 떠나서 또 이득도 같이 갖고 가는 거니까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의 여지가 또 있으니까. 이거 되게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무조건 안 된다, 위험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 당장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갑자기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핵발전소를 줄이고 있는 추세고 네, 미국에서도 이제 그 해체하는 그런 기술업자들도 존재하고 3개인가 아마 있대요. 네, 되게 비싸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없애는 추세지만 그런 나라들은 이미 새로운 에너지 자원들을 충분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신재생 에너지든 아니면은 석유 네, 뭐 기반이든. 셰일가스도 지금 막 네. 나오고 있고 석유 기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지하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좀 그래도 좀 전반적인 입장이 아닐까. 그리고 유지하면서 그런 핵 연료를 우리나라 연구할 수 있는 기반, 그러니까 다른 나라부터 어떻게 보면 연구할 수 있는 걸 허락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거 연구해가지고 무기를 만들겠다 이럴 수 있으니까 어떤 나라 간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 건데 뭐 그런 것도 좀 신경 쓰고 있는 거고 외교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북한 문제도 있고 저는 이게 단순하게 이걸 무조건 위험하니까 줄여야 된다 이거는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결국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의사결정 과정이 네. 결국 국민들의 이런 합의나 이런 걸 그죠.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현재 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여겨지는 시스템을 보면은 네. 뭐 발전소를 유치하는 곳 아니면 방패장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곳 네. 뭐 이런 것들에서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찬성하느냐 그걸로 혜택을 보는 근데 그것도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런 걸 합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정부 주도 하에 딱딱 박아놓고 또 위험 부담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짊어지게끔 하는 시스템이라서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좀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최근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네. 이제 대의제 맞나요? 그렇죠. 그 대의제가 뭐냐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각의 네. 정책에 대해서 사안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네, 뽑은 사람들은 하는- 간접적인 네.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고 그 대통령이 어떤 정책 기조를 일단 처음에 말했고 그럼 그거대로 일단 4년 동안 진행되는 와중에 거기 원자력도 많이 포함돼 있어요. 네. 근데 이미 뽑았어 우리가. 네. 그럼 그거 하는 게 나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원자력이 이미 계획이 포함돼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왔어. 대통령이 대통령이.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럼 우리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사람들이 뽑았어. 물론 투표율도 안 나오고 그 투표율도 안 내는 거에 과반수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30%밖에 참여를 안 할, 찬성을 안 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했던 민주주의는 과연 실현되지 않는 건가? 과연 그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뭐 대통령이 공약으로 갖고 나왔다 해서 그게 만약 현안으로 떠올랐으면 가장 큰 현안 네. 중에 하나로 떠올랐으면 지난해 경제 민주화 뭐 이런 것처럼 그렇다면 그게 원자력 발전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성이 있는 거겠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 하면은 대통령 혼자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위원회도 상임위원회도 국회에 설치될 거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과정이 과연 적절한 토의나 아니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다 반영을 하거나 이런 게 되느냐는 거죠. 이번에 방패장이 아니라 이번에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 문제도 거의 졸속으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구성 자체가 너무나 편향적이다라고 또 이야기가 되고 있고 위원장들이. 네. 그래서 과연 이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례를 볼 때 이게 상당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사안인데 그죠.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일까? 음.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매드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핵 전쟁의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영화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거를 무조건 위험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반핵적으로 해서 아예 네. 토론이 불가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네. 또 반대로 그냥 무조건 이거는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찬성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하는 잘못된 것도 거죠. 문제가 있어서 네. 결국은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건 사회적으로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알게끔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공감이 필요한 것 같은. 네, 결국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뽑은 대표자 몇 명이 알아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국민적인 합의가 결국은 우리가 매드맥스 안 되려면 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려면 네. 맥스 너무 불행하잖아요. 네. 오프닝부터 도마뱀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죠. 그 머리 2마리 달린 거, 2개 달린 거. 아 그것도 그 핵전쟁이 그걸 보여주는 그죠. 거네. 네. 중간에 그 눅스는 어디 거미 같은 거 먹고 눅스는 거미 먹었죠. 네. 바퀴벌레. 그런 거 보면은 식량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모유만으로 안 되는 것 같아. 모유가 정말 식량인가?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나 여자가? 그래서 한 6명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계속 나와. 네. 약간 이게 판타지니까요. 음. 네, 그렇습니다. 맞아. 이해 안 되는 거 하나가 네. 그 핵전쟁이라고 해서 건물들이 다 사라지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로는 깔려 있는데 말이죠. 도로도 깔려 있는데 뭐 핵을 얼마나 터뜨렸길래? 근데 이게 매드맥스 3를 보면은 네. 매드맥스 3가 아마 이거 이후일 거예요. 네. 도시가 지역별로 또 있어요. 아, 어느 정도 살아있는 도시들도 있고 한데 여기는 지금 그 중에서도 황야에 속하는 지역 같아요. 그죠. 막 동굴 살고 네. 조금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160km 가도 어디 나올지도 모르는데. 네. 근데 보면 퓨리오사가 네. 리더로서의 적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맞아요. 160km 갔다가 없으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컨 플랜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따라가 네. 사람들이. 그 임모탈 무서우니까. 맞아요. 네, 그때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맥스의 그런 맥스의 지략. 지략. 정말 결정적이었죠. 네.
아무튼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영화가 전체적으로 색감이 없는데 중간에 기타 치는 애 하나 있어요. 아, 빨간 내복 입고. 네, 영화가 액션과 함께 약간 비트를 넣죠. 약간 락음악스러운 그 기타랑 북소리 이런 그죠. 걸 통해서 막 본원적인 들끓는 느낌을 계속 주는데 빨간 옷 입고 어디 트럭 앞에 매달려서 남들 싸우든 멀든 관심이 없어 얘는. 그냥 기타만 쳐. 기타 치고 불 지르고. 네. 그것도 또 불 뿜는 것도 네. 사실은 기름을 엄청 소모할 텐데 그러게요. 약간 이 세계가 좀 이상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캐릭터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실제로 걔가 호주의 그 음악가라고 해요. 음악하는 아, 애. 진짜요? 네, 이번에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캐릭터가 가면도 자기 어머니 가면이라고 해요. 아, 가면이. 그게- 어머니. 그러니까 기타리스트가 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참수되는 걸 목격한 거예요. 아, 목이 진짜요? 잘리는 걸. 그 원작의 거기서. 목이 아. 잘리는 걸 목격을 했는데 그때 임모탈이 얘를 발견한 거죠. 아, 그래서 걷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의 얼굴을 해가지고 가면으로 쓰고 사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는 애죠. 아, 기타만 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내용이. 그 내용 어디서 찾았어요. 제가. 아, 그래요? 인터넷으로. 아까 오. 검색하다가 네. 버스 타고 오다가 우와. 아 근데 그걸 생각하고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니까 영화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음악만 했잖아요. 그래요. 싸움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얘를 묶어놓은 거야. 아, 진짜 이게 좀 기타랑 몸을 다 묶어놨죠. 예, 다양한 캐릭터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영화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무비시 내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관계자 이 영화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이 영화 보말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영화가 괜찮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잔인한 거 싫어하고 네. 어두운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음, 이 영화를 사실 다시 보라고 하면 안 볼 거거든요. 좀 슬픈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잔인하다고 느꼈나요? 피를 가령 사람 죽이는 거라든가 막 칼에 배에다가 막 꽂잖아요. 막 예, 푹푹 꽂고 막 그렇죠. 많이 꽂았죠. 얼굴 막 눈 터져가지고 눈 보이지도 않고 네. 어느 부분이 잔인하지 않냐니 형이 그냥 막 칼로 이렇게 베는 부분 사실 이게 왠지 이게 삭제된 영화 같아 뭔가 어딘가 아, 네. 실제로는 더 더 심했는데 네. 왜냐면 자르는 순간에 영화가 살짝 안 나와요. 음,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영화가 상당히 절제돼 있다고 느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되게 많이 죽이고 하긴 하는데 네. 생각만큼 막 소우 같은 거에 비해서 피 튀기고 막 호러처럼 아. 터지고 막 이런 건 없었거든요. 네. 그냥 찔렀겠구나, 아. 맞았겠구나 이렇게만 보여지는데 찌른 장면 안 나오죠. 그거 약간 상상을 하면 진짜 되게 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정말 임모탈 죽을 때도 아, 그렇죠. 아, 할머니 죽을 때 이런 것도 맞아요. 네. 아 진짜 목이 잘리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참 그런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래도 이 영화를 누군가에게 추천을 한다면 저는 이런 거는 북두의 권을 좋아하는 혈기왕성한 남성들에게 네. 또 추억을 되찾고 싶은 젊음을 되찾고 싶은 그런 중년의 남성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북두의 권 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네. 넌 이미 죽어있다라는 그죠? 명대사가 유명하죠. 켄시로가 주인공인데 네. 이것도 약간 황량한 곳에서 그죠? 같은 것 같아요 왠지. 독고다이 느낌으로 네. 네.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약간 가죽 자켓 같은 거 입고 다니지 않나요? 네 항상 가죽 자켓 입고 다니고 비슷하네. 아 그러게 그 페어 같은 도시에서 네. 뭐가 먼저 나왔을까요? 좀 비슷한 시기일 것 같은데. 왠지 북두 신권이 나중에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30년이나 지났는데 네. 아닌가? 북두 신권이 더 오래됐어. 북두시권도 오래됐을 것 같은데. 혹시 매드맥스의 그 영화는- 오마주가 혹시 네. 좀 신선한 부분이네요. 네 그러게요. 관계사는 이 영화를 보마를 줬고 네. 저는 이 영화 추천하겠습니다. 사실 매드맥스 시리즈 정말 좋아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 2편의 그 자동차 액션은 잊을 수가 없는데 네. 그런 2편 같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른이 넘은 노 감독이 30년도 더 된 시리즈를 네. 되살렸다는 점 그 자체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매드맥스 원작 시리즈들을 좋아했던 네. 호주 영화니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매드맥스 시리즈를 좋아했던 팬들이라면 이 영화를 안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관계사 이제 10회 이상 출연을 해서 저희 네. 방송 처음으로 네. 승진을 하게 되는데 아 승진. 앞으로는 이제 광전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전사는 이름을 한번 바꿔봅시다. 좀 전사 같은 기분 들잖아요. 그럼 기사 말고 광사무관 할래요? 아니 무슨 사무관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할래요? 알잖아요. 그냥 그럼 광 뭐 할래요? 저는 그냥 광기사로 그 항상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거 하나 만들어봐요. 광 뭐? 그러면 광 뭐가 좋을까요? 창의력을 발휘해봐. 멋진 건 하고 싶고 항상 그게 딜레마죠. 멋진 건 하고 싶은데 떠오르는 건 없어. 떨어졌어. 거부광 왕 시켜줘요 왕. 거부광 진짜 할래요? 거부광? 네, 거부광. 그죠? 거부광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광기사는 거부광으로 네.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또 10번 하고 나서 또 바꿀 기회 줄게요. 네. 승진하는 건가요 또? 네, 그럼 거부광님과의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네.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그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